안녕하세요. 장사스쿨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과정 강사를 맡은 이고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PT의 내용 구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단계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구성을 할 때는 PT는 3단이지만 사이사이에는 오버뷰 과정과 리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네, 오버뷰는 사람마다 원하는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언지를 해주면 집중도가 살아난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리뷰, 다시 한번 되짚어줘야 청중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발표를 하고 싶으시다란다면 자, 이렇게 총 5단계로 구성하시라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5단 중에서도 어떤 순서에서 내가 열심히 주력을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프닝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부터 알려드릴 텐데, 오프닝의 기능, 첫 번째 문제 제기, 두 번째 끌어들이기입니다. 왜 너희들이 내 발표를 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알려줄게. 네. 그래서 이 발표를 1시간 동안 듣고 나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솔깃하게 만들어 드려서 이 발표를 끝까지 경청할 수 있게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대감을 주셔야 됩니다. 이 기대감을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멘트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멘트를 외울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지루하기 시작해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인들은 7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분, 5분 이 사이에 우리는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프레젠테이션의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오프닝의 기대 효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주의력과 집중력을 상승시켜야 됨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왜 들어야 되는지를 자꾸만 호기심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카리스마 있는 어떤 발표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청중들은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는 순간에도 같이 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여주는 이 첫인상 어떻게 남길 것인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발표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도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의 정보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라는 효과고요. 첫 번째, 먼저 말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라. 그러니까 아이 컨택으로서 시선을 제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발표자가 이 무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가수가 무대 장악력이라고 하죠. 청중들을 빨아당기는 그 힘을 갖게 되면 어때요? 노래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발표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청중을 끌어들이라는 거. 먼저 시선으로서. 그 다음에는 주위를 환기시키는 이야기로 시작하라. 남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만이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창의력을 가지신 분만이 청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호기심을 끌어내라. 비주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로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슬라이드에 어떤 시청각적인 효과를 주셔가지고 청중들을 끌어당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도 효과 알아두시고요.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영화가 줄 수 있는 놀람과 재미는 오로지 어느 장면에서, 첫 장면에서 거의 결정된다라고 하니까요. 실로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가요? 오프닝.
그럼 어떻게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방법들이.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질문, 그 다음에 핫 이슈,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쭉 읽어보시면은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독특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예시를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발표자님께서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이냐, 처음에 첫인상을.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개발해내시면 더 좋겠죠. 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다양한 기법, 뭐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인사의 말을 뭐 인용한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질문 기법은요, 쓰면 쓸수록 좋은 기법인 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물어봤을까? 그리고 혹은 간접적인 질문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뭐 한 청중에게 물어본다. 이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약간 긴장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왜 저런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도미노 효과처럼 생각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머로 시작한다. 보통 유명한 강사님들은 웃기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유머로 시작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업시키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한다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연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결과를 처음에 말해주고 그럼 왜? 라는 의문이 들게끔 해주고 이제 자세한 본론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체험담을 이용한다. 네. 나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로 무장하시면 그것이 바로 무기가 된다. 뭐 이런저런 책들에서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도 스피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내 성공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끌어오십시오. 그래서 초반을 장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발표가 되고 또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오프닝을 만들자. 네, 한번 고민해 보실게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어떤 말들이 나올까, 어떤 멘트들이 나올까? 네, 먼저 인용구를 활용한 예입니다.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물이 한 말을 끌어오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PT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처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전략을 열심히 세워라.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 활용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기록 어떤 건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사꾼의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적을까요? 적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은 적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왜 적으라고 그러지? 하면서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참여를 유도하는 오프닝 방법의 예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주얼을 활용하라. 여러분 시각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비언어를 알려드릴 때도 이 연구 결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비주얼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강사도 멋진 강사가 강의를 하면은 더 많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 PT 슬라이드 조성 하나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셨나요?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이 영상이 바로 아이템의 힌트입니다. 네. 뭘까 하면서 그 PT를 계속 보려고 하겠죠. 계속해서 다른 예도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 기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외식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죠. 네, 그래서 궁금해, 알고 싶어.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기법이겠고요.
자, 주의 집중, 주의 환기, 참여 유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 이야기. 여러분 스마트폰 다들 검색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지금 실시간 검색어는 계속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오늘 조선일보 무슨 일자 그 사회면에 의하면 뭐 경제면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신빙성이 가겠죠.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 다음 기법은 경험담이나 사례를 이제 말씀드려서 공감력을 얻어내는 거예요. 손님들이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런 적 있으시죠? 떡볶이집인데 길게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그런 떡볶이집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갖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식당의 규모와 아이템에 관한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험담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로 이끌어가는 오프닝. 네. 이렇게 총 다양한 오프닝 기법 6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그냥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임팩트 있는 어떤 멘트를 던지면서 혹은 퍼포먼스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도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입니다 하면서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냥 노트북을 한 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었을까요? 느껴보아라, 보아라 이렇게 눈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떤 오프닝 퍼포먼스였던 거죠. 자, 이렇게 오프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클로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네, 바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PT는 제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부분이 오프닝과 클로징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효과적인 클로징, 인용구로 마무리하라.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성보다는 감성을 두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뭐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 양자를 모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요. 이성에다가 감성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을 쫙 정리도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다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라든지 멋진 인용구를 하나 더해 주시면서 멋지게 마무리 피날레를 장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표 굉장히 멋졌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중간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부를 보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는요,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되세요, 또.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클로징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계산된 스피치 그리고 계산된 퍼포먼스로서 장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애드리브 자제해라 마찬가지 말이고요. 내가 하려던 말, 계산된 말 이외에 군더더기를 자꾸 첨가해 버리시면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써준 그 멘트대로 그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지 않으면 작가님들이 중간에 컷을 한다거나 내가 써준 대로만 해라 라고 주문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그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대로 그대로 시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 네. 쓸데없이 이런저런 우왕좌왕 하시다가 또 마지막을 그르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자꾸 쓸데없는 말 덧붙이시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지루해합니다 또. 네, 그래서 오프닝과 클로징만큼은요 지루하지 않게 가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효과적인 클로징 다시 한번 2가지 메시지로서 제가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실게요. 단순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라. 네, 단순하게요. 네, 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은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짧으면서도 명쾌하고 핵심을 담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2번째,
의사결정을 유도하라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가 아니고요. 결정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결정한다면 반드시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라는 그런 느낌으로요. 유도하는 편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학적인 그런 효과를 반영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 클로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객석에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끝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PT를 구성함에 있어서 3단을 구성하시고 그리고 리뷰와 오버뷰 과정을 반드시 넣으면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야 할 단계는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이다. 네, 여기까지 PT 구성법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